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조선소가 오는 6월 잠정 폐쇄를 선언한 가운데 문동신 군산시장은 현대중공업을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농축산물 구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와 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났습니다. 안 지사는 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을 넘겨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과 순창 등 8개 시군의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강추위가 하루 종일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오는 6월 잠정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군산시장은 지역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현대중공업을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건조할 신규 선박은 모두 17척입니다. 모두 울산 본사 몫이고 군산조선소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올 상반기에 남은 일감이 끝나면 사실상 폐쇄에 들어갈 상황. 따라서 군산시는 울산으로 바꾼 LPG 운반석 2척 가운데 한 척만이라도 다시 군산에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일을 갖다가 여기저기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 그걸 관리하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몇 달 후면 80여 협력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고 근로자 5천여 명이 거리에 나앉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역 여론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도와 군산시는 그간 투자 보조금으로 200억 원을 지원하고 대형 구조물 운반을 위해 교량을 보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되돌아온 반응에 크게 실망한 모습입니다. 울산은 대도시고 거기는 살리고 군산조선소 7년 만에 돌린다면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급기야 군산시장이 현대중공업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사회가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메세나 활동 이런 면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부도덕한 그런 기업으로 자기만을 위한 기업으로 커왔다. 군산시는 내일 울산 본사를 찾아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도민 서명서를 전달하고 모레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에서 릴레이 시위 출정식을 갖습니다. 또 다음 달 14일 군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구매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와 난 선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절이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우 판매장에 고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가족끼리 먹을 만큼만 장을 볼 뿐 수십만 원짜리 세트를 집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우보다는 돼지고기가 좀 가격대가 좀 저희한테는 맞을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새로운 법보다. 가족끼리 먹을 고기는 값비싼 한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3분의 2가 수입산이나 다른 고기 등으로 바꾸겠다고 답했습니다. 차라리 가격이 싼 돼지와 닭 등 다른 육류나 과일류, 잡곡류로 선물을 바꾸겠다는 의향도 23%로 나타났습니다. 한우 고기를 사더라도 9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구매하겠다고 답해 그동안 고가 명품 전략을 펴던 업계의 고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농식품은 과일이나 참기름, 들기름, 곡물류, 버섯류가 꼽혔습니다. 한우 다음으로 타격이 심한 곳은 인사철 축하 선물의 대명사이던 난 시장입니다. 혁신도시 관공서를 주로 거래하는 이 꽃집은 요즘 난을 아예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면서 확실히 인사이동철을 찾는 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즘은 갖다 놓고 있지 않아요.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을 만큼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농축산업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에서도 미국산 달걀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어제부터 일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미국 아이오와에서 공수한 30개짜리 백색 계란 한 판이 8,000원대 가격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AI로 국내 산란계의 3분의 1이 살처분돼 계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미국산 계란 유통으로 향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전라북도의 낙후와 차별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종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국가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안보, 외교, 통일 분야에서의 이 위기, 그리고 성장 동력이 쇠잔해짐에 따라서 많은 산업의 구조 재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영호남 차별이, 호영남 차별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지역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40년에 엄진했던 사실이지만 그러나 민주정부 10년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단순하게 우리 지역이 차별받고 소외받았다라는 말로서만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전략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각 지역이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넘기는 자치분권 국가로 갈 것입니다. 각 권역별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 재정과 지역 개발 계획을 위한 계획권을 부여하는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역의 소외, 지역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좀처럼 그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새만금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나 부산 경제자유구역 등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세계적 자본의 투자는 아시아의 교두보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 길은 대한민국이 안보, 외교, 통일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드 배치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단체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미 양국에 의해서 협상된 안들은 그 안대로 존중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또 다른 어떤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드가 아시아 영내의 다자 평화안보 체제로 그 미래가 만들어지도록 잘 조정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 연휴 기간 농협의 금융거래가 모두 중단됩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은행뿐 아니라 지역 농축협까지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이는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이 공동 이용하는 전산망을 분리하려는 것으로 체크카드 이용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제한돼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설경보와 함께 고창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2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눈을 치우느라 온종일 분주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밤새 쉴 새 없이 쏟아진 눈은 상과들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붉은 동백꽃은 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푸르던 녹차밭은 하얀 겨울옷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관광객들은 눈 덮인 산사에서 망중한의 정취를 즐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눈 온다 해가지고 원래 예정도 없는데 일로 왔어요. 근데 정말 좋아요. 폭설은 동네 언덕길을 눈썰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썰매에 몸을 싣고 바람을 가르는 사이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동생들이랑 썰매 타러 나왔는데 재밌었다. 폭설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득 쌓인 눈에 농부들은 잠시 일손을 놓았고 길 옆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매장 직원들은 아침부터 비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더 뒤에 치고 있고 그럼 아예 오전은 아예 뭐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포기하고. 이번 폭설로 고창과 정읍, 부안엔 올겨울 첫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최대 25cm의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습기가 적어 잘 뭉쳐지지 않는 건설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10cm가 넘게 쌓여도 시설물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동장군의 기세도 매서웠습니다. 무주와 장수, 진안 등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이 같은 강추위 속에 전기장판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기장판이 온통 새까맣게 타고 침대 매트리스 가운데에는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장판이 과열돼 화재가 난 겁니다. 혼자 사는 46살 박재성 씨는 자던 중 갑자기 난 불로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거 물로 끄다 안 돼서 창문을 열고 이쪽 문도 열고 이 불이 더 나더라고. 확 올라가더라고요, 불이. 최근 5년간 전기장판 화재는 도내에서만 47건이 발생해 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제품을 쓰거나 이 전기장판을 라텍스 침구류와 함께 사용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각각 라텍스 소재 베개와 일반 요를 깐 뒤 이불을 덮고 표면 온도를 비교해봤습니다. 3분이 지난 뒤 라텍스 표면 온도는 무려 300도. 4분 만에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을음이 나며 라텍스가 주저앉습니다. 네, 라텍스는 재료의 특성상 열을 받으면은 그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열이 되고 그 과열로 인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때문에 열 축적률이 높은 라텍스와 전기장판은 되도록이면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전기장판을 접어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열선이 끊어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아침 7시 반쯤 익산 삼기면 하갈교차로에서 38살 장모 씨가 몰던 차량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장 씨와 시내버스 승객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옆에서 오는 버스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속옷을 입고 마트를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46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완주의 한 마트에서 속옷을 입고 배회하다가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자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실군이 치제산업 성공을 기반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설을 앞두고 도내 자치단체마다 나눔과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앞으로 4년간 155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농산물을 가공부터 체험까지 연계하는 6차 산업화는 과수를 비롯해 양념, 건강, 옷, 발효식품이 대상으로 치즈 테마파크 등과 패키지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감소, 수입 농산물 개방 확대 등 유기에 놓인 농촌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용골산에 조성하고 있는 자생식물원이 올해 완공됩니다. 3헥타르 규모로 지난 2015년 착공한 식물원은 올해까지 자생식물 20만여 종을 갖춘 체험과 문화공간으로 완공되며 관광객 500만 명 유치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장군목의 특이한 지질 경관과 용골산 숲 체험이 함께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밑반찬 나눔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등 모두 50가구를 직접 방문해 함께하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막상 겨울이 되면 밑반찬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밑반찬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진안군은 사과 장목반과 전북은행 지점, 한돈협회 등으로부터 사과와 사과 가공품, 생필품, 돼지고기 등을 기증받아 소외계층 등에게 설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성을 보태겠습니다. 군산시도 전통시장 장보기와 부르이토끼 등 함께하는 설맞이를 본격화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금호 로지스 등이 1,000만 원을, 대원바택이 500만 원, 서수면 이장협의회가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군장에너지는 500만 원 상당의 쌀 등을 맡겼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국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도내 기업 수출이 올해는 상승세로 반전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수출은 대기업형인 정밀화학 원료와 자동차, 선박 등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한 6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미국과 주요 신흥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은 5.2% 성장한 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축산물 소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기능성 포장재를 보급합니다. 도가 공급하는 축산물 포장재는 청탁금지법과 독신가구 증가에 맞춰 기존 용기보다 강도를 40% 높인 소용량 스티로폼 용기로 3가지 종류입니다. 또한 기능성 포장재로 보냉 가방이 필요 없어 포장 비용을 약 14% 정도 절감했습니다. 설을 맞아 전주 시내 전통시장에서 각종 할인과 경품 행사가 펼쳐집니다. 남부시장 번영회는 오는 26일까지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떡매치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행사와 함께 건어물과 과일 등 설 선물 세트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모래내 시장 상인회는 같은 시간 5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각 시장마다 고객 유치 행사를 마련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군산시 당북초등학교 학생 일동 43만 2,920원, 남원시 산내면 입성마을 40만 원, 와운마을 10만 원, 중황마을 40만 원, 매동마을 4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원암마을 45만 원, 황운리 함항표마을 36만 원, 대흥리 위봉마을 31만 3천 원, 신원리 대승마을 26만 원, 신규리 응암마을 2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명덕리 평리마을 60만 원, 익산시 영등일동 익산라인 1차 아파트 9통 20만 원, 10통 10만 원, 익산라인 2차 아파트 10통 10만 원, 익산 현대아파트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용인대 리더 태권도 학원 66,860원, 영등 천주교회 10만 원, 익산 천복교회 10만 원, 익산 청복 옥계탕 직원 일동 5만 원, 전주시 전북광역 취업플러스 전북희망리본 본부장 최연자님 3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내일 기념관에서 동학농민혁명의 활약상을 담은 음악극 1000명을 영상으로 상영합니다. 전주영화제작소는 오색오감이라는 주제로 한지 조형 작품들을 내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입니다. 근대 전북 120년사를 돌아보는 특별전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쌀을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와 조형 작품이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내일부터 이틀간 군청 후정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오늘까지 전주시청 로비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알뜰장을 운영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문화파출소 덕진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2017년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설명회가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있습니다. 전주 역사 어진박물관은 지역의 역사 문화를 소개해줄 자원봉사자를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남원과 순창 등 8개 시군의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강추위가 하루 종일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수 0도, 정읍 1도, 전주 2도 등 0도에서 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